날씨도 비가 오는데 언론사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자회견 전문을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연방제, 낮은 단계 연방제를 서명하고 왔습니다. 기자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기자 여러분들이 보니까 대한민국의 구도 전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헛소리 하는 거예요, 기자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연방제를 막기 위해서 문재인이가 서명하고 왔기 때문에, 연방제, 낮은 단계 연방제를 서명하고 왔기 때문에 연방제를 만약에 문재인 때 그때 실현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일단 내가 종사하는 한국 교회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연방제가 되면 한국 교회가 존재할 수 있어요? 북한에 종교가 있어요? 그래서 김대중은 47년도에 남로당에 포섭된 사람입니다. 박헌영한테 포섭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낮은 단계 연방제를 서명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북한의 지시대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은 평양 가서 낮은 단계 연방제 서명할 때 NLL, 인천 앞바다 영종도 위에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백령도, 이 전체를 바다 경계선을, 육지의 경계선은 휴전선이라고 하는데, 휴전선. 기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모르시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내 말을. 이미 대한민국 끝났어요. 바다 경계선을 미군들이 일방적으로 땅 따먹게 했다. 이게 노무현의 말입니다. 그래서 바다 경계선은 북한한테 넘겨줘야 된다. 이렇게 발언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문재인은 서명한 낮은 단계 연방제를 서명하기 위해서 극렬하게 움직였는데, 사실은 그때에 대한민국은 연방제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 문재인의 이 발언, 특별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한번 보세요. 문재인이가 이게 간첩인가 아닌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뭐라고 발언했는가. 기자 여러분 제발 좀 나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 이런 구도를 전체를 이해를 하시라고. 대한민국 끝났다니까요. 지금 들어봐 주세요.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명복 선생은,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명복 선생은, 내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명복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신명복은 어떤 사람이냐? 통역당 사건으로 체포돼 가지고 1심에서는 사형, 2심에서는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아서 20년 동안 감옥살이하고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을 한국의 사상가 신명복 선생을 존경한다고 그러잖아요, 문재인이가. 문재인은 간첩이에요, 간첩. 지금도 간첩이에요, 지금도. 문재인은요, 태어난 출생지도 다 소고있어요. 원래 함경도에서 태어났어요, 문재인은. 그런데 내가 이렇게 타격을 하니까, 그 다음에요, 제주도 4.3 사건에서 발언한 거 보세요. 문재인이가 뭐라고 했는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끝났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다시 이재명의 세상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문재인의 세상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번에 조국하고 윤미향하고 그거 다 문재인의 지시로 사면 복권한 겁니다. 이재명은 자기가 정치적 부담 때문에 사면 복권할 수가 없어요. 문재인이가 압력 넣어서 한 거, 문재인이가 청구했다는 말 다 나오잖아요, 거기에. 예? 제주도 4.3 사건 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보세요. 이게 본정신인가? 들어보세요.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제주도 4.3 사건은 왜 일어났는가? 50선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김달산 이덕구가 일으킨 무장 폭동 사건이야. 그런데 제주도 4.3에 가서 문재인이가 현역 대통령으로서 뭐라고 말했냐? 제주도 4.3 사건의 꿈이 우리의 꿈이라는 거야. 기자 여러분, 제주 4.3 사건의 꿈이 기자 여러분의 꿈이 맞습니까? 대답할 능력도 없으시죠, 기자들이. 이런 공부를 안 하면요, 공부를 안 하면 대한민국의 구도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연방제 통일을 원래 문재인이가 실행하려고 했는데 나한테 태클에 걸렸어. 가문운동에 걸려가지고 실행을 못해서 문재인은 대통령 말기에 김여정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김여정을 초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행정수반 제2인자 김영남, 북한의 행정수반 2인자입니다. 김영남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 둘이 앉혀놓고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이라고 하니까 일단은 펜스 부통령이요 듣다가 나가버렸어요. 돌아가신 일본의 아베도 중간에 나갔어. 두 축이 나가버리니까, 미국과 일본이 나가버리니까 나머지 정상들도 다 따라 나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해요. 보도를.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의 그 행사 끝난 뒤에 청와대로 딱 초청을 해서 누가 김영남하고 김여정을 청와대 문재인의 대통령실에 갔다니까요. 가서 왜 언론들은 그런 걸 왜 비판 안 합니까? 그때 비서실장이 누굽니까? 임종석이에요. 임종석은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정보 북한에 다 넘긴 주범이야, 주범. 그래서 우리나라 국정원에 문재인 때 국정원,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의 모든 정보들이 북한한테 다 틀린 거예요, 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제 이재명이가 지금 이게 연방제 통일을 실현하려고 뭐라고 했어요? 종전협정 몰라요, 기자 여러분? 그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 이재명이가요 대통령 되기 전에 발언한 내용 보세요. 주한미군 철수해야 된다. 찬스가 왔다. 지금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발언한 사람이 이제 이정영군하고 미군 철수해야 된다 이거야. 찬스다 이거야, 찬스. 그러니까 이것을 대통령 되기 전에 이미 벌써 계속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고 미군을 철수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정치가들,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정당까지도 다 포섭된 거야. 특별히 한동훈 계열 포섭돼서 대한민국은 끝장나게 돼 있어요. 완전히 넘어가게 돼 있어요, 북한으로. 종전협정 하겠다. 종전협정 하면 어떻게 돼요?
주한미군 철수해야 돼요. 연합세 해체, 그리고 6.25 때 도우려고 왔던 16개국 유엔사 그거 다 해체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시행하려고 계속 이재명이가 떠들어대는 거야. 응? 기자 여러분,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대한민국은 3대 좌파 대통령에 의해서 이미 끝장나 버렸어요. 아니, 주한미군 철수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는 기자 여러분들이 최고의 관심사가 서부 사태 때문에 여기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서부 사태는 내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아직 이어서 내가 말씀드릴게요. 서부 사태 때문에 이틀 동안 내가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결국은 우리 집, 그 다음에 당회장실, 그 다음에 또 너하라 TV, 그 다음에 교육자 사무실 5군데를 샅샅이 다 뒤졌어요. 이틀 동안 했어요. 이틀 동안 하고 난 뒤에 나중에 그들이 증명서를 써주고 왔어요. 증명서를. 뭐냐, 서부 지방법원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증거가 없다고. 여기 보세요. 이거는 그들이 압수수색하고 온 경찰관들이 써준 거예요.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나는요, 짧게 제가 말씀드리면 서부 사태에 대해서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서부 법원의 사건은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 증인으로 온다는 말을 듣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덕동으로 간다.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지금 또 경찰관들이 자꾸 기자들 여러분이 흘리는데 불법 모임이다, 불법 집회다. 우리는요 집회 신고 다 해놨어요. 공덕동에다가. 그 다음에 이동하는 것이 불법이다. 이동하는 것은요 경찰들이 다 도와줘서 경찰의 지도하에서 3km입니다. 3km. 광화문에서 공덕동까지 3km입니다. 3.3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경찰의 지도에 따라서 이동을 한 겁니다. 불법은 하나도 없어요. 나는 광화문운동 7년 하면서 사건 사고라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도 기록입니다. 기록. 한국 집회에. 근데 만약에 민노총들이 집회할 때 보세요. 항상 사고 치잖아요. 경찰관들 둘겨 패고 말이야. 난동을 부리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우리는요, 내가 계속 집회 광화문 7년 하면서 절대로 사건 사고 일으키지 말아라. 경찰들의 지도를 잘 받으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집회를 7년을 해온 겁니다. 서부 지방법원의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나는 시간이 8시에 끝났어요. 8시에. 나는 왜 빨리 끝났느냐. 그리고 나는 거기에 연설할 때 5분도 연설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리고 연설하고 난 바로 왔어요. 집에. 왜냐하면 나는 그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의 일반 초청이 아닙니다. VIP입니다. VIP. VIP 초청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내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짧게 연설하고 왔고, 그리고 내가 신혜식 대표님한테 물어봤더니 그 후에는 신혜식 대표님이 다 진행을 했으니까 몇 시에 끝나니까 7시 반에 끝났다는 거야. 7시 반에. 그리고 그 영상을 여기에 지금 다 찍혀 있어요. 영상 한번 틀어봐 주세요. 뭐라고 써있는가 보세요. 자, 가는 길이 바로 요 무대 뒤에 요 길을 쫙 따라 올라가시면 됩니다.
도로 전차선이 메워졌습니다. 어마어마한 애국 시민이 지금 이 서부지방법원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법을 지켜가면서 집회 신고를 해서 강력하게 저항하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두 손으로 만세. 국민 저항운동이 헌법 위에 권리를 갖고 있어요. 지금 좌파 불확진들이 들어와서 법원 담을 넘어가서 불법이 아니다 이러면서 선동질을 해갖고 인구가 담을 넘어가고 또 문제가 됐나 보죠. 예, 그리고 뭐 경찰과 관련해서 대치하고 경찰과 뭐 이렇게 그 방호벽 차단벽 무너뜨려도 불법이 아니다, 무너뜨려도 된다 뭐 이러면서 선동을 해가지고 지금 차단벽 무너지고 담 넘어가고 어르신 담 넘어가다 넘어져갖고 코 깨지고 난리도 아닌데 그런 거 선동하는 사람들 분명히 민주당 간첩이거나 중국 뿌락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법원 담을 넘어가는 게 어떻게 불법이 안 되겠어요? 제정신 좀 차리세요. 그런 거 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 법원 담 넘어간다고 해서 무슨 상황이 바뀌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구호를 외쳐갖고 대통령이 힘이 나고 또 법원에 이런 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알리는 게 우선 아니겠어요? 또 뒷문 열라고 해갖고 사람들 몰려가서 압사당할 뻔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수십 명 수백 명이 달라붙었고 앞에 있는 분이 질식해갖고 또 사고 날 뻔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이태원 참사처럼 몰고 가려고 하는 세력이 있단 말이야. 좀 제발 이성을 가지고 집회를 합시다. 예, 이성을 가지고. 그리고 잠시 후면은 대통령이 이제 재판 마치고 그리고 이제 퇴정합니다. 다시 서울구치소로 가실 텐데 심사 종료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나가면 우리가 격려하고 환호하고 한남동으로 가서 대기하든지 구치소로 가서 대기하든지 두 군데 다 지금 집회 신고가 돼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대기를 해야 되겠죠? 예. 중요한 거는 사고가 나지 말아야죠. 예. 절대적으로 속지 마시고 일부 유튜버의 개새끼들 책임 안 지는 선동하고 있는데 자기는 뒤에 빠져서 영상이나 찍고 사람들 선동하는 개새끼들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그런 새끼들이 분탕이에요. 여러분들 자 대통령에게 힘이 나라고 우리 박수 쳐주시다. 박수가 아니라 함성. 오늘 우리가 저 광화문 마치고 서부지법까지 가는데 이야, 거의 그 한 3.3km가 되는데 와, 모든 인도 또 그 가까이 가서는 차도까지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이야, 이것처럼 우리가 저항권을 보여주면 됩니다. 네. 엄청난 규모의 집회를 하나의 불상사도 없이 그렇게 하고 한미 깃발을 열고 저렇게 하는 거 보고 굉장히 평가를 좋게 하고 있다. 우리는 법을 위반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집회 신고 내고 적법 절차를 준수하면서 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표현해야죠. 계속 둘러싸고 자, 이게 9시에 우리가 서부 집회를 끝나고 너아라 TV에 와서 우리가 방송한 내용입니다. 이때 시간이 9시입니다. 9시. 그러면 서부 집회하고 거기 난동불인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서부 집회에 난동을 일으킨 사람들은 가문의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벌써 그 서부 집회를 침입해서 들어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다른 단체고 거기에 섞여서 우리 교회 전도사가 특임전사라 그러는데 특임전사가 한국의 전도사 직분에 특임전사란 말이 없어요. 신학교에 등록만 해도 전도사라고 다 불러요. 그 언론들이 이런 것을 구조를 한국 교회 구조를 모르니까.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압수수색해서 증거를 못 찾으니까 헌금을 도둑질했다. 정광훈 목사가. 나는요, 헌금을 도둑질한 적도 없지만 내가 서울구치소에 3번 구속됐을 때 내가 그 같은 동료 죄수들한테 물어봤어요.
벌써 5년 전이죠. 7년 전인가. 근데 옥바라지를 누가 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저는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쌍해서 구치소에 그 같은 재수 동료들한테 사실은 그 후에 내가 나온 뒤에 영치금을 보내줬어요. 영치금을. 왜? 영치금이 없는 사람은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 다음에 그 전부터도 나는 저 원로 목사님들을 1000명을 초청해서 한 사람당 100만 원씩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주차장 이 자리에서 그래서 왔는데 초청해서 100만 원씩 내가 줬는데 그랬더니 1200명이 왔어요. 12억이 나갔어요. 12억. 그 다음에 그랬더니 또 장로님들이 왜 목회는 뭐 목사만 했냐? 장로들도 했지. 같이 협력했지. 장로들한테는 왜 안 주냐 그래서 장로들이 또 왔어요. 2000명 넘게 왔어요. 2000명. 그래서 장로들한테 50만 원씩 또 다 줬어요. 그것만 해도요 거의 25억이 나갔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언론들이 나한테 잘한다고 어려운 원로 목사님들은 뭐냐? 저 은퇴금도 못한 사람들이야. 응? 그 다음에 자식들도 제대로 못 키웠어요. 그 시대는 60년대 70년대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은 자식들도 제대로 못 키운 거야. 응? 이래서 내가 너무 불쌍해서 원로 목사님들 12억을 줬고 이것은요 내 체질이에요. 체질. 나도요 만약에 애고운동 더하기 원로 목사님들 더하기 또 전체 지원비를 내가 아껴서 우리 교회를 지었으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크게 지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대로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전쟁터지 이게 교회냐고요. 이게 그럼 언론들이 나한테 상을 주든지 해야지 말이야. 마지막 발언을 드리면 헌금을 도둑질했다. 그 다음에 뭐 가스라이팅을 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는요 10년 전부터 생긴 거예요. 10년 전부터. 언론사 잘 아시잖아요.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이게 법정 용어입니까? 이게 법정 용어냐고요. 그런데 세상에 압수수색 영장에 보니까 정광훈이 가스라이팅을 했다. 그러니까요 법원도 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판사들도요 보니까 개떡이야. 아니 이게 법정 용어냐고요. 가스라이팅이. 정신들 나가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끝났다 이거요. 언론이고 뭐고 다 끝났어요. 지금 대한민국 끝나서 연방제로 넘어가게 돼 있다고요. 이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질문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들 소속사를 먼저 밝혀주시고. 예, 목사님 저 연합뉴스 최원정 기자라고 합니다. 연합뉴스? 예. 연합뉴스가 왜 그렇게 나를 비방하고 난리야? 좋아요. 계속 비방하세요. 그 최근에 그 신혜식 대표가 대통령실 개입 정황 계속 공개하고 있는데요. 사실 목사님께서 그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 정점에 계셨기 때문에 당연히 목사님도 대통령실과 연락 주고받았을 거라고 좀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체포영장 집행이랑 뭐 서부지법 직전에 뭐 대통령 쪽으로부터 요청받거나 하신 게 있는지 있으시면 혹시 공개하실 의향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광화문에서 우리가 후원을 해서 24만 표 차이로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명박도 마찬가지고 박근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파 대통령들은 우리가 도와줘서 대통령이 된 뒤에 입을 싹 닦아버려요. 전화 한 통도 안 해요. 전화 한 통도. 뭐 전화를 해야 내가 받든지 말든지 하지. 우파 대통령들의 치명적인 약점이야. 이명박도 그렇고 박근혜도 그렇고 말이야. 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아니 뭐 대통령 무슨 실에서 뭐 전화를 와야 전화를 받든지 말든지 하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아니 마이크 들어. 마이크 들고 하세요. 마이크 들고.
그럼 대통령 개인 말고 대통령실 쪽으로부터 뭐 행정관이든 수석비서관이든 거기 많은데 그쪽으로부터 연락 받으신 것도 없으시다는 말씀이실까요? 대통령실에서 사회수석이 있어요. 사회수석. 사회수석은 이제 이북 오도청,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 그 다음에 또 그 새마을 중앙회, 그 다음에 시민단체를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수석이 직접 오는 것도 아니고 사회수석 밑에 있는 비서가 우리 교회에 여러 번 왔어요. 여러 번 오면은 그 내가 저 영상에도 다 나와 있지만 아니 도대체 말이야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려고 해도 뭘 알아야 도와주지. 내가 영상에도 다 찍혀 있어요. 그랬더니 사회 비서관이 왔는데 그래서 뭐가 궁금하시냐가 아니 대통령이 말이야 왜 이렇게 정치를 하냐 말이야. 나는 그때 이미 벌써 탄핵될 걸 나는 감 잡은 거라고. 이렇게 되면 반드시 탄핵된다고 말이야. 그래서 나는 사회수석 비서관한테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근데 그것이 뭐 대통령한테 전달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전달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서관이 그것도 사회수석이면 몰라도 사회수석 비서관이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해요. 그래서 나는 애국운동 7년 하면서 7년 한 이유도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을 연방제로부터 지켜내려고 목숨 걸고 했고 나는 돈 때문에 한 것도 아니고 전체 다 가문운동은 우리 교회 헌금으로 한 건데 헌금. 그런데도 말이야 헌금을 횡령했다고 말이야. 그리고 또 뭐 서부지법에 거기 저 100명 처음에는 100명인데 100명 영치금을 넣었다. 나는요 영치금 넣는지도 몰랐어. 나는요. 왜냐하면 나는 우리 교회에서 원로 목사로 은퇴했기 때문에 원래 사표를 내가 어디서 냈냐면 세 번째 구속됐을 때 서울구치소에서 사표를 냈어요. 당회장 사표를. 왜 냈냐면은 변호사님들이 나한테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 새로운 후임자를 찾으러 다니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교회는요 목사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성도들의 것입니다. 공동체의 것. 그리고 그 대표되는 장로님들이 교회를 다스립니다. 그 장로님들이 후임자를 찾으러 다닌다고 하기에 내가 서울구치소에서 사표서를 냈어요. 그리고 내가 뭐라고 했냐. 다시는 나는 사랑제일교로 안 돌아간다. 내가 안 돌아갔어요. 안 돌아온다고 했는데 내가 6개월 만에 전원 무죄 76개 혐의, 집시법 위반, 선거법 위반, 내란선동 혐의, 그 다음에 또 뭐 전체 76개 혐의입니다. 그걸 1심에서도 무죄, 2심에서도 무죄, 대법원까지 무죄를 다 했어요. 무죄를 다 해서 내가 하도 억울해서 다시는 이 사실은 지금 90%가 지금 이거까지도 김용민이가 다 고발하는 거거든요. 김용민이가. 근데 내가 김용민을 재판받을 때 증인으로 불렀어요. 4번 불렀어요. 4번. 내가 불러서 그랬어요. 아니 왜 이런 걸 가지고 왜 고발하냐. 내가 막말을 그랬어요. 내가 재판관한테 허락을 받고 재판관님 이 증인한테 김용민한테 나도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해보라 그러는 거야. 아니 왜 나를 고발하고 말이야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고발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그래서 내가 벌떡 일어나면서 됐어. 난 다 용서했어. 김용민을 다 용서했어. 그래 놓고도요 지금도 또 고발하고 있어요. 김용민이가. 김용민 고발 때문에 내가 앞으로 또 조사받아야 될 것이 또 서너 개 넘어요 또.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하도 억울해서 76혐의가 다 무죄 받아서 나와서 내가 조중동에다가 광고를 냈어요. 광고를. 다시는 이런 사건으로 고발하지 마라. 보세요. 자 보세요. 이거요 조중동에다 전면 광고를 사가지고 이거 보세요. 거의 1억을 들여서 광고를 냈단 말이에요. 왜? 다시는 이거 보세요. 정광훈 목사 전부 무죄, 판결의 시대적 의미. 그러면 언론들이라도 나를 고발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보면 모릅니까? 이걸 보면 이런 사건으로 절대 나를 고발하지 말으라고 조중동에다 광고까지 냈다고요. 근데 언론사들이 왜 나를 타격하고 왜 내 난리냐 말이야.
내 언론사들 다 고발할 거예요. 앞으로 계속 허위 보도를 하면은. 네.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질문하면 있어요. 자, 다음 번. 자, 질문하실 분 손. 추가한다고? 해봐. 들어. 그러면 대통령실로부터 뭐 이렇게 뭐 대통령이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조언 이런 거 말고는 뭐 대통령실에서 뭐 따로 인원을 모아달라든가 이런 요청은 받으신 적은 없다고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응? 아까 말씀드렸는데 왜 똑같은 질문을 또 하시냐고. 내가 대답 다 했잖아요. 우파 대통령들은요, 대통령 될 때까지는 도와달라고 해놓고 대통령 당선되면요 하나도 안 도와줘요. 하나도 안 도와줘. 이거 우파 대통령, 이건 이명박도 그렇고 박근혜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파 대통령들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자, 다른 질문. 자, 다음 질문하실 분. 이쪽에. 소속사를 먼저 설명하시죠. 저 MBN 황지원 기자입니다. MBN? 네. 어제 통화도 했는데 오셨구나. 네. 휴대전화를 규칙적으로 바꾸신다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압수수색 2주 전쯤에 휴대폰이 바뀐 것도 사실이 맞나요? 2주 전에? 네. 2주 전이 아니고 내가 하도 압수수색을 많이 당해가지고 압수수색을 당해서 3개월 이상 내가 핸드폰을 사용 안 해요. 왜냐하면 전부 공격 목표가 정강훈이니까.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주식에 가둬놨잖아요. 지금 현재도 갇혀 있고. 그 다음에는 뭐냐? 저는요, 모 정보기관으로부터 내가 어느 정보기관하고 말을 했더니 막 날 보고 왜 정보를 공개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 정보기관으로부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정강훈 목사를 체포하여 마취를 시켜 반잠수정으로 북한으로 보내라. 이게 바로 그 암호를 해독한 내용입니다. 암호를. 그러니까 북한이요, 얼마나 나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언론사 여러분들이 나를 도와줘야지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북한의 연방제에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데 그래서 내가 그 요원이 10시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앞으로 저기 경호를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그랬어요. 나는 죽는 게 목적이고 난 순교가 하는 게 목적이니까 북한이 나를 죽여도 나는 하늘나라 갈 곳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나는 저 경호를 안 해줘도 괜찮다고. 내가 거부했습니다. 거부. 왜? 아니, 목사가 70까지 살았으면 됐지. 더 이상 뭐라도 사냐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요, 노동신문 있죠. 북한의 노동신문. 그 노동신문을 보시려면 국립도서관에 가면 볼 수 있어요. 거기서 내 욕을 얼마나 한지 압니까? 그러니까는 뭐냐, 한 축 윤석열 대통령은 가다 놨다 이거야. 그러니까 광화문 운동을 주도하는 정강훈 목사만 무너뜨리면 자기들은 연방제 통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여기 뭐라고 써라는 거 보세요. 나를 욕하는 거 보세요. 노동신문에서 나를 욕하는 거. 언제 어디 갔나? 노동신문에서 보세요. 나를 얼마나 욕하는가 보세요. 이거 보세요. 뭐라고 써라는가? 북한이 노리는 것은 첫 번째는 대통령이고 1, 2, 4군 부대 김신조 저 부대가 박정희의 목을 따러 왔잖아요. 일개 소대가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아웅산에서 전두환 대통령을 폭파시키기 위해서 거기서 또 왔잖아요. 북한 영혼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대통령도 마찬가지. 우파 대통령들은 다 북한이 죽이려고 그래요. 흐름을 보면 모릅니까? 그 다음에는 뭐냐, 가문운동을 주도한 정강훈 목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노동신문에서 뭐라고 선동하는 거 보세요. 정강훈 목사를 극우 보수 떨거지 정상정하고 마비된 깡패 무리들, 가룟유다의 무리들이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정상적 사고가 마비된 깡패 무리들 망동. 오늘 전세 마비된 깡패.
이거 보세요. 나를 비방한 거 한번 보시라고. 여러분도 나같이 한번 비방 당해 보실래요? 북한로부터. 그러니까 대한민국은요 이제 이재명에 의하여 연방제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재명이가 지금 발언한 거 보세요. 종전협정하겠다. 이게 본정신입니까? 종전협정하겠다? 그 종전협정을 하면 어떻게 되냐? 한미연합사가 해체돼요.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은 다 나가야 돼요. 다. 기자님들 좀 공부 좀 하시라고. 이재명이가 뭔 말을 하는지 하루에 한 건씩 사고를 치고 있어요. 지금 하루에 한 건씩. 질문 다시 한번 해보세요. 또 다른 사람. 연합뉴스TV 최주원입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 2주 전도 그렇고 3개월마다 주기적으로 핸드폰을 바꾸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왜냐하면 내가 압수수색을 수십 번 받아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도 압수수색하러 왔잖아요. 예고도 없이 왔어요. 새벽 6시에 왔는데 아무 증명이 없는 거야. 서부 사태하고 관계된 아무 내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대실망을 하고 돌아갔죠. 그래서 증명서까지 다 띄워주고. 네. 다음. 저 하나만 더 여쭐게요. 그러면 대통령 개인도 아니고 아니 소속사가 어디라 그랬잖아요. 연합뉴스TV 최주원입니다. 대통령 개인도 아니고 대통령실 소속의 시민사회 수석 밑에 있는 비서관이 교회에 왔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 교회에 와서 혹시 그렇게 좀 지지자 결집을 요청하거나 그런 멘트를 한 적도 있나요? 이거는 이미 탄핵되기 전에 그분들의 의무가 내가 아까 말했죠. 제안군인의 새마을 중앙회 이북 5도청 그 다음에 시민단체 대표는 나잖아요. 나 강문운동 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순회 방문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것도 수석이 오는 게 아니고 거기 비서관이 옵니다. 오면 내가 이제 물어보지. 도대체 내가 막 항의를 하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도대체 어따위로 하냐 말이야. 내가 오히려 항의를 하죠. 항의. 예. 자, 다음 질문 또 누가 하십시오. 물수건 없나? 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연합뉴스TV 최주원입니다. 연합뉴스가 왜 이렇게 날 욕하고 난리야. 연합뉴스TV 최주원입니다. 말씀드릴 게 사과부터 먼저 해. 신혜식 대표가 계속해서 본인의 행정실, 그러니까 대통령실 행정관하고 나눈 문자나 통화 녹음 같은 것들 신혜식 대표가 계속 제공하고 계시잖아요. 맞죠? 그거는 신혜식 대표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그 자체를 몰라. 네. 그러면 혹시 목사님께서도 핸드폰 같은 것들 이미 제출하실 의향도 있으신지 궁금해서요. 제출 다 했잖아요. 이번에 압수수색 할 때. 왜 같은 질문을 기자님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계속. 자, 연합뉴스 여러분 오셔가지고 뒤에. 계속 주던 다른 분이 못하잖아요. 자, 다른 분들 일단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 질문하실 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평소에 헌금 같은 건 몇 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지 어떤 체계로 관리가 되는지 궁금하고요. 나는 대답을 말씀드리면 나는 이미 은퇴한 목사입니다. 은퇴한 목사니까. 그래서 나는 사표서를 서울구치소에 갇혀 있을 때 내가 사표서를 냈어요.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후임자를 찾으러 다닌다고 변호사를 통해서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변호사 면접은 하루에 3번도 더 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내가 사표서를 내겠다. 그래서 내가 사표서를 서울구치소에서 벌써 7년 전에 사표서를 냈고 다시는 내가 사랑제일교회를 안 돌아간다고 선언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6개월 만에 다시 나오니까 장로님들이 나한테 무릎 꿇으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5년 동안 못 나온 줄 알고 후임자를 찾으러 다녔다고. 그래서 그래도 나는 사랑제일교회 안 돌아가. 거부했습니다. 거부했는데 그래서 주일날 설교만 좀 해주세요. 설교 안 하면 사랑제일교회 해체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제일교회를 위해서 내가 사랑제일교회를 개척을 했고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사랑제일교회 목회를 50년 했습니다. 50년 하고 내가 은퇴하면요 최소한 은퇴비를
30억도 더 받아야 돼요. 은퇴비를 계산하는 법이 있어요. 한국교회 전체가 다. 자기가 헌금한 거에 대해서 10분의 1 이것을 50년 동안 곱하면 은퇴비가 나와요. 그러면 나는 30억도 더 받아야 돼, 은퇴비로. 근데 내가 거부했어요. 나 은퇴비 안 한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설교만 해달라 그래서 주일 설교를 내가 해서 교회 재정부에서 나한테 한 달에 2천만 원씩을 줘요. 2천만 원. 그 2천만 원 가지고 내가 뭐 시민단체도 지원하고 가문 운동하는 사람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다 지원하고 뭐 2천만 원 가지고 내가 차원 쓰고 남으니까 그래서 오늘까지 가문 운동을 계속 이끌어 온 겁니다. 네. 다음 질문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2천만 원, 한 달에 2천만 원을 좀 온전히 쓰시고 그 다음에 재정부에서 쓰여진 내용은 모른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나는 은퇴한 목사니까 재정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가 어떻게 하는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나는 은퇴 목사 몰라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기자님들이 한국 교회 구조를 이해를 해야 돼. 은퇴하면요 끝이에요 그걸로. 그래서 나는 설교만 해달라 그래서 지금도 설교하고 내가 한 달에 2천만 원씩 설교한다. 그것도 내가 달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재정부에서 2천만 원씩 주는 거야. 그것으로 지금 애국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럼 혹시 재정부에서 2천만 원씩 그 목사님한테 드리는 거는 다른 유튜버라든지 아니면 지원하는데 좀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나요? 모든 시민단체, 모든 것은 뭐니 아니고 가문에 나오는 시민단체 거기 이제 첫째로 지원하고 그 다음에 또 유튜브에 대해서도 일부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예. 혹시 유튜버 지원 말씀하셨는데 뭐 지원 기준이 뭔지 그리고 몇 명 정도한테 개인적으로 지원을 하고 아니 계신지 가문의 어느 정도? 운동에 나오는 유튜브만 그것도 뭐 10만 원 내지 20만 원 줘요. 예, 10만 내지 20만 원 주지 많이 줄 수도 없어. 돈도 없는데 어떻게 많이 줘. 한 달에 10만 원 내지 20만 원 정도라는 한 달에가 아니고 하이 참나 기자님 공부 좀 하시려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어 기자가 돼가지고 가문 운동에 참여한 기자들만 내가 저 10만 원씩 준다고 됐어요? 아니 그 단어 조절 좀 할게. 지원한다 그러니까 무슨 목적을 갖고 지원한 게 지원에 도움을 준다니까 도움을. 그다음에 올해 수십 년 동안 그 도움을 우리 사회에 많이 줘왔던 분이에요. 그 다음에 변호사님들이 내가 서울구치소에 갇혀 있을 때 공동회의를 통해서 우리 교회 전체 회의를 통하여 정관을 수정했어요. 정관을. 이게 벌써 5년 전이야. 정관을 수정했는데 지금은 내가 당회장이 아니고 이영환 목사님이 당회장입니다. 현재 이영환 목사님 당회장인데 정관을 수정할 때 그 정관에 소강성 목사님 좌파 목사 소강성 목사님의 정관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거기다가 정관에 뭐냐 유튜브 언론 여러분들 내 언론사도 내가 지원할 수 있어요. 왜 우리 교회 정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래서 그 다음에 구제 그 옛날부터 정관에 있던 거니까 구제 그 다음에 불우이웃 돕기 이런 정관이 벌써 5년 전에 벌써 바뀌어가지고 우리는 정관대로 하는 거니까 이번에 서부지법에 그 나도 몰랐지만은 그 영치금을 보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언론사가 뭐라고 비방하냐? 정가훈 목사 헌금을 도둑질했다. 내가 헌금을 도둑질해요? 아니 특별히 연합뉴스 내가 헌금을 도둑질해요? 도대체 정신들이 나가가지고 말이야 기자들이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아니 헌금이 다 정강훈 목사 거냐고. 나는 은퇴한 목사니까 재정에 대해서 간섭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해. 다음 질문 또 해주세요. 자 다음 분. 질문 없습니까? 연합뉴스만 아니 저 같은 분이 계속 하지 말고 다른 분 해봐요. 안 했던 분에게 기회를 좀 주십시오. 다른 분 없어요? 그럼 아까 예. 2대1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 계속 은퇴하셨으니까 재정에 은퇴하셨으니 재정에 간섭할 수 없다고 강조를 하고 계신데
목사님께서 계속 이제 연단에 올라와서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교회 분들이랑 얘기도 나누시고 어쨌든 교회가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관여를 하진 않더라도 대충 전해드리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 목사님이 사랑제일교회의 약간 대표격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저는 아무 정보도 모르는 거는 조금 어폐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좀 여쭙니다. 내가 목 수술한 영상 한번 비춰줬어요. 목 수술한. 나는요 벌써 7년 전에 이 목에다가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 설교하는 시간, 그 다음에 또 강문에 가서 애국 설교, 애국 연설하는 시간도 나는요 10분 이상 못해요. 왜?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이거 보세요. 이게 사람입니까 이것이. 그래서 나는 24시간 동안에 설교하는 시간 빼고 그 다음에 연설하는 시간 빼고는 침대에 누워있어요. 침대에. 내가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보세요. 쇠를 박아놨잖아요. 목에다가. 난 지금도 목을 앞으로 못 숙여요. 앞으로. 내가 서울구치소에 갇혀있을 때 그때 교도관들이 그래요. 목사님 왜 발걸음이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목 수술한 영상을 보여줬죠. 출력해가지고 보여줬어. 그래서 나는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의료병동에 있게 되었어요. 의료병동에.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야. 내가요, 이 24시간 중에 설교하는 시간, 연설하는 시간 빼고는 완전히 항상 누워있어요. 누워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한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 같은 몸 상태 되면 설교하겠어요? 연설하겠어요? 그럼 나는 왜 이렇게 목숨 걸고 하느냐? 쓰러질 때까지 하느냐? 대한민국을 북한의 연방제로 넘겨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또 다른 질문. 이왕 기자? 네. 마이크 여기 있어요. 예, 뉴스의 이광원 부도국장인데요. 저는 이제 종교 전문 기자로 지금 33년째입니다. 기독교는. 그것도 목사이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지금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일반적으로 교회 전도사라고 직임을 받을 때는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나 어떤 부서를 맡게 되는데 그 서부지원에 그 난입했다는 그 두 사람에 대해서 뭐 특임전사란 말을 저도 생소하긴 한데 그분이 교회에서 전도사라면 어떤 직분을 맡아 어떤 부서를 맡은 적이 있나요? 자, 뭔 말인지 알았고 그들은 우리 교회 정식 전도사가 아니에요. 원래 광주에서 전도사 하다가 청교도 신학을 하려고 여기 와 있던 사람이에요. 청교도 신학을 1기, 2기를 했어요. 뭐 윤영부하고 누구하고. 그러면 신학을 등록을 하면 등록되는 즉시 다 전도사로 부르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어느 신학교든지 신학을 등록하면 다 전도사로 불러줘요. 그런데 이걸 무슨 특임전사라고. 아니 대한민국 교회에서 특임전사는 직분이 있어요? 없어요. 언론이 전부 다 조작하는 거야. 특임전사가 어디 있어요? 특임전사가 대한민국 교회 직분 중에 그냥 전도사지. 근데 이분들은 우리가 전도사로 임명한 것도 아니고 이 윤영보 이 사람이 그 광주에 거기서 유튜브 하다가 그 이제 우리 교회로 왔어요. 우리 교회로 왔는데 나는 이분이 우리 교회 등록한지도 모르고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약 4만 5만 명이 넘어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걸 내가 어떻게 다 하냐고 그것을. 그리고 난 또 은퇴한 목사인데 뭐 그냥 지나가다가 이 주차장에 나오다가 인사하면 그냥 할렐루야 하고 내가 인사만 받지. 차를 탈 때까지 내가 은퇴한 목사니까 교인들 관리도 교인들 얼굴도 제대로 모르고 심지어요 내가 이 조건을 하나 말씀드리면 내가 결혼 주례를 한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있는데 내가 그 설교하고 마치고 나오면 내가 이랬어요. 빨리 결혼하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이 나를 주례했는데도 모르십니까? 그래. 이만큼 내가 잘 몰라요. 교인들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저는 설교에는 관심 없어요. 다른 질문 또. 자, 다음 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꼭
하실 분만 좀 하시면. 그래 하나만 더 얘기해. 그러면은 아까 얘기 듣기로는 그러면 12월 1월 지금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12월 1월 행적은 지금 경찰이 갖고 있는 휴대폰에 없다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럼 그때 그 12월 1월 행적이 들어있는 휴대폰은 지금 갖고는 계신지, 그리고 갖고 계시다면 이미 제출하실 의향도 있으신지 그걸 여쭤봅니다. 압수수색 당했다가 다 경찰관한테 넘겨줬고 어제 돌려받았어요. 어제. 그럼 그 휴대전화에는 1월, 12월 행적도 다 있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 나는 그것도 잘 몰라. 그거 잘 모르고 나는 하도 압수수색을 뭐 수십 번 받아봤기 때문에, 왜냐하면 언론사 여러분들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압수수색을 수십 번 받아봤기 때문에 나는 습관적으로 3개월 만에 한 번씩 핸드폰을 바꿔요. 그리고 만약에 그리고 저번에 사용한 핸드폰도 압수수색해서 가져갔어요. 가져갔는데 거기 내용이 뭐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요 설교하고 그 다음에 또 그거 외에는 뭐 전화하는 것도 없고 이런 상태입니다. 가져간 건 압수수색 2주 전에 바꾸신 거고요. 뭐요? 경찰이 가져간 거는 압수수색 2주 전에 가져간 거예요. 아니 2주 전에가 아니고 2달 전에. 네, 2달 전에. 네. 또 만약에 압수수색 올 줄 알았으면 내가 하루 전에 바꿀 걸 잘못했지. 근데 나는 감출 게 없어. 나는 정정당당하게 한다니까 모든 것을. 내 성격을 모르시나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대리 기자님, 예, 마지막 질문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또 유튜버한테 이제 10만 원씩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기가 어느 정도고 신남성 연대랑 만나는 적 참나 정말 기자님 진짜 못 알아듣네. 강원문에서 나오는 그 당일날 나오는 사람 그 유튜브만 내가 10만 원씩을, 그것도 다 주는 게 아니요.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만 도와주지. 그 같은 말을 여러 번 자꾸 시켜. 그럼 마지막으로 그 일요일에 가스라이팅 발언을 하셨잖아요. 그 교회에 오는 건 가스라이팅을 당하기 위함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 경찰의 영장에 적혀 있는 그 가스라이팅이랑 별 차이가 없는 게 아닌지 목사님이 스스로 시인하신 게 아닌가요? 들어보세요. 이게 압수수색 영장이 잘못된 거야. 아니 법정 용어에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압수수색을 발부한 서부지법 이 사람이 말이야 가스라이팅 그걸 다 써놨는데 그걸 그대로 발부한 거야.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은 법정 용어도 없고, 내가 아까 말했죠. 이거는 10년 전에는 쓰지도 않는 용어라고. 10년 전에는 그런데 말이야 가스라이팅이라고 내가 딱 그 압수수색 영장에다 써가지고 왔다고. 그래서 내가 열받아가지고, 그래 교회는 가스라이팅 당하기 위해서 온 거다. 가스라이팅. 내가 반격을 했죠. 반격. 설교 시간에. 무슨 가스라이팅이야. 가스라이팅은 교회는요 이걸 교회 용어로 말하면 뭐냐, 은혜 받으려고 오는 겁니다. 은혜 받으려고 오는 것이 그걸 가스라이팅 한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역발상으로 내가 공격한 거야. 그래 여러분 다 오늘 나한테 가스라이팅 당하세요. 정말 참나 정말. 교인들한테 그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은혜를 애둘러서 가스라이팅이라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자, 기자님 우리 교회로 오세요. 우리 교회 다녀. 그리고 내 설교 좀 들으라고. 내 설교 들으면 이게 비속어 가스라이팅 했다는 것이 왜 이것이 이해가 되냐 하면은,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요 내 설교에 은혜 받고 오는 거야. 이걸 가스라이팅이라 그러면 안 돼. 은혜라 그래야 돼.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4만 내지 5만 명이 넘어요. 우리 교회가 교회도 없는 교회에서 보세요. 주차장에서 다 예배드리고 말이야, 체육관에서 예배드리고 말이야,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왜 오겠어요? 내 설교에 감동 강화를 받고 오는 겁니다. 자, 됐어요? 없어요 이제? 자, 그러면 저도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틀림없이 지금 여기 오신 뭐 YTN 종편 그다음에 그 공중파 이 사람들은 가서 또 이렇게 보도할 겁니다. 내가 미리 경고하는 거야. 정마훈이 기자회견한 걸 봤더니 소리만 지르더라. 당신들 내가 북한으로 다 연방제로 보내버릴 거야. 차라리. 대한민국이 무너진 것은 정치가들 때문에 무너졌고, 두 번째는 뭐냐? 언론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언론 때문에. 언론들이 공부도 안 하고 말이야. 전부 다 정교조교육을 받아가지고 말이야. 옛날에 기자들, 3, 4년 전에 기자들은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 그렇지 않았단 말이야. 자, 이것으로 그러면. 잠깐, 요거 하나만 좀 설명을 좀 돼. 네, 말씀하시죠. 자, 목사님이 왜 그 언론 얘기를 자꾸 하냐 이러면 제가 이 증거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본인이 보도했던 사항이 나올 수가 있어요. 서부지법 사태 주범이 누군지 1월 26일자 대한민국 전체 언론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오늘 연합뉴스 나오셨는데, 자, 계속 넘겨봐요. 계속 넘겨봐요. 또 넘겨봐요. 자, 여기 지금 제일 아래쪽에 보십시오. 이 김영은 기자가 쓴 겁니다. 똑바로 보십시오. 서부지법 폭력 집단 난동 사태 수일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온라인에서 구체적 계획을 사전 공모하고 실행에 옮긴 정황이 확인됐다고 했어요. 확인됐다. 연합뉴스가 이렇게 확인이 됐다고 보도를 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확인이 됐다고, 의문이 된다, 뭐 예를 들어 그랬을 것이다 이름 모르겠지만 확인됐다고 했어요. 주범이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이 3번 보도를 했다고. 이래놓고 이제 와서 경찰이 정가고 목사님을 엮으려 하니까 또 다른 주범을 찾아서 엮으려 하면 언론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서부지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을 엮어서 1월 26일자 대한민국 전체 언론이 똑같이 보도를 했잖아요. 이게 연합뉴스 풀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을 보면 전신만신 거기에 가보지도 물어보지도 안 하고 그냥 막 소설 쓴 본인들의 기사에 본인들의 기사. 이거 먼저 확인하고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터 설명을 하고 정관 목사님이 어떻게 했다 이렇게 보도를 해야 이게 정상이 아니겠냐고요. 자,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는데, 우리는 서부지법 사태에서 8시에 종결했고 그 다음에 돌아온 뒤에 9시에 내가 방송까지 했고 아까 영상도 내가 다 보여줬고, 그런데 지금은 또 뭐라고 나를 비방하냐면, 근데 서부지법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은 우리 단체가 아니고 새벽 3시에 윤석열의 구속영장이 딱 확인되니까 걔들이 난동을 부리면서 들어간 거예요. 걔들이. 그건 우리 단체가 아니란 말이야. 우리 단체가. 그거 다 증명이 돼 있는데 말이야. 그 다음날 새벽 3시에 들어갔다고. 3시에. 우리는 그때 이미 미국 가 있었어. 미국 가 있었다고. 근데 말이야, 서부 지법 사태를 정강훈 목사가 배후에서 다 조정했다. 정신들 나간 소리 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8월 15일 날, 8월 16일 날 이틀에 걸쳐서 서울역 광장, 그 다음에 또 본대회는 전국대회는 이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 저항권으로 우리는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계속 벌써 5년 전부터 국민 저항권을 말을 했더니, 국민 저항권이 사기치지 말아라. 국민 저항권이 헌법에 있냐. 자꾸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헌법학자 제1호 되시는 우리 김학성 교수님을 모시고 짧게 국민 저항권이 헌법에 있냐 없나를 한번 설명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저항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폭력에 의해서 국민의 인권이 처참하게 유린당한 경우에는 인류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다툴 수 있는 천부 인권을 저항권이라고 한 겁니다. 저항권은 헌법에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불문하고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항권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저항권이 있다 없다 이런 다툼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재명 정권 하에서의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간단히 본다면 히틀러의 총통 시대와 거의 유사해졌습니다. 그럼 히틀러를 총통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히틀러는 원래 법적으로 수상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1934년에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사망하자 독일은 어떤 체제를 취했느냐? 대통령과 수상의 지위가 합쳐진 총통이라고 하는 제도를 붙인 것입니다. 휘러라고 해서 지도자다, 인도자다 하는 것인데, 나치의 총통 제도는 헌법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지위와 수상의 지위가 겸해진 것을 총통이라고 하는 것인데, 히틀러의 총통 제도 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국민은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총통 개인에게 개인 숭배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지금의 현 정권을 보면 정말로 87년 헌법 체제 이후로 상상하지 못하는 일극 체제가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여당이 또 여당 합쳐진 세력들이 국회를 180석에서 190석까지 차지하고 있고, 동일한 정당에서 대통령까지 만들어냈기 때문에 헌법이 가장 걱정하는 권력 분립이 무너져 내린 것이고, 가장 위험스러운 권력 통합이 현재 만들어져 있어서 입법과 행정이 하나가 된 나라가 됐습니다. 결국 하나가 되다 보니까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가 됐기 때문에 사법부, 검찰, 경찰, 감사원 모두 제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고, 지금의 3대 특검도 보면 올바른 것을 밝혀내는 경쟁이 아니라 이재명 일극 체제에 누가 더 잘 보일 것이냐, 충성 경쟁하는 체제로 이 나라가 전락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총통 체제 하에서, 일극 체제 하에서 모든 국가 권력이 잠자고 있는 이 시점에 마지막 저항 세력은 국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잘못돼 가고 있는 부도덕하고 부정의한 국가 권력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고, 또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면 이와 같은 파괴된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늘이 부여한 저항권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바로 금번 8월 15일과 8월 16일 날 계획되고 있는 국민대회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남은 권력은, 남은 세력은 광화문 애국 세력밖에 없는 것이고, 목숨 걸고 나라와 국가를 지키는 세력이 바로 광화문 애국 세력이요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되는 것이고, 가장 선도에 전광훈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2019년에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목사님이 나선 바로 그 발자취를 다시 한번 우리가 따라서 총통 독재로 전락해 있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8.15와 8.16 대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나라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밖에 비가 많이 오는데 아마 우리 기자분들이 집회에 대해서 집회 여기에 대해서 아마 기성정결을 아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래요. 집회가 이래 됐습니다. 경찰에 사전에 신고를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집회를 하겠다, 이렇게 신고를 하고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집회가 신고된 시간을 넘어서게 되면 불법 집회라고 경찰이 사전 경고를 하고 그 집회를 못하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서부지법 거기에 광화문 집회를 끝내고 갔던 분들이 8시 반에 집회 해산 명령을 내리고 흩어졌습니다. 집회 해산 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관리하고 감독하고 책임을 져야 될 모든 건 다 끝났다는 거예요. 해산 명령을 내리면 그 이후부터는 경찰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새벽 3시에 그런 사건이 터질 때까지 경찰은 도대체 뭐 하다가 이제 와서 엉뚱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까?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집회가 그냥 뭐 아무 때나 그냥 밤새도록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 내에 집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시간이 넘어서게 되면 해산 명령에 따라서 경찰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자, 이제 왜 정강훈 목사님과 많은 분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자유 대한민국을 부여잡고 왜 그렇게 소리를 치는지, 평생을 군에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다 마지막을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함께 싸우고 계시는 우리 황중성 장군님의 연설을 마지막으로 듣고 오늘 행사를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딱 5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생을 군인으로 살았습니다. 또 2011년도에 전역할 때도 이제는 내가 사회에서 다른 걸 안 하겠다,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국운동 정강훈 목사님을 뭐 조금 도와드리면서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 비스마르크 독일 재상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망하게 돼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역사로부터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 경험을 로부터 교훈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자님들, 저는 우리 젊은 세대한테 정말 호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120여 유엔 가입국 중에 거의 75%, 80%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미국하고 친하거나 미군이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주둔한 그 국가들이 탑10 안에 다 들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다 망했어요. 사회주의 다 망했습니다. 포퓰리즘 다 망했어요. 왜 망하느냐? 공산주의, 사회주의, 포퓰리즘은 독재 국가로 갑니다. 그것이 남미고 그것이 북한입니다. 지금 우리 정치권들 중에 왜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반만년 역사에 5년마다 한 번씩 전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당했는데, 여러분, 이시조선 5,000년, 500년 역사만 해도 여러분, 중국은 명나라, 청나라 503년을 우리를 지배했어요. 우리가 속국이었어요. 그런데 중국의 셰셰하는들, 여러분, 우리가 자유통일이 돼도 중국은 우리의 잠재적인 경제국가고, 여러분, 우리가 적대국가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셰세예요. 지금 중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공산주의를 퍼뜨리고 있는 방법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지금 다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자님들, 가장 완벽한 평화협정이랬던 1973년 베트남 협정도 미군이 나가자마자 베트남이 그냥 1년 반을 못 버티고 그냥 망했습니다. 필리핀이 그렇습니다.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이 그렇습니다. 소련마저 미국을 상대하다가 경쟁하다가 주저앉았습니다. 해체됐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에서 가장 꼴찌 국가가 김정은의 북한입니다. 북한을 따르는 정부, 이런 사람들한테 왜 그럽니까? 여러분, 전 세계가 아니라는데 광우병 2008년도 여기 MBC 있습니다. MBC가 광우병을 선동했어요. 그때 선동한 놈들 지금 정치권에 들어가 있어요. 사과했습니까? 속으면 안 됩니다. 사드, 후쿠시마, 오염수 전 세계가 아니라는데 계속해서 이놈들은 그걸 팔아먹었어요. 나는 우리 정치가 정말 이제 책임지지 않는 놈들은 정치 선출직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기업들 다 나가지 않습니까? 예? 왜 거기를 따라갑니까? 우리 젊은 기자님들, 여러분 20, 30년 후에 여러분들이 우리와 같이 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국가기밀을 누구보다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저는 우리 정치가 정말 변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우리 언론방송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법부, 검찰, 군마저도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다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거의 폭우가 쏟아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자회견 장소에 와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